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조정지역 기준 미달 이번 달 해제되나? 그리고 또 내년에 여전히 상승 이라는 기사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어, 2022년 예산안이 나왔죠. 그런데 여전히 이번 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604.4조 원. 작년이 558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확장적 재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돈이 계속해서 풀린다. 돈이 계속해서 풀린다. 유동성이 확장이 된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이제 돈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흐르게 하세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가면 갈수록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이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만큼 물가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자산을 사는데 그 좋은 자산을 사는 것에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잉여 자금을 가지고 또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서 많은 투자를 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서 1차적으로 접근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다각화해서 자산, 여러 가지의 자산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것이죠. 꽉 막힌 사고는 굉장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것이 주력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꼭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 가지의 자산군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돈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투자의 원칙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려보는데요. 꼭 부동산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투자의 원칙으로 제가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결국에 모든 자산에 있어서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어드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코 손실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샤테크라든지 롤렉스에 대한 투자라든지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그게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인위적이든 시장에 의해서든 줄어드는 그러한 자산들은 결국은 차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입지는 한정이 되어 있죠. 그 좋은 입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곳에 대한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오지 못할 때 그 자산은 또는 그 입지는 계속해서 그 가치가 상승하고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핵심 지역, 중심 지역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학군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역마다 핵심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주 근접의 차원에서의 어떤 중심 지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이 역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나게 되겠죠. 세 번째, 신축 그리고 일군 브랜드에 투자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신축 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재개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파트 재개발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파트 신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신축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 안전마진이 확보된 그런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신축들은요, 결국은 땅 밟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땅 밟기가 느는, 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중산층의 인구가 대거 유입이 되는, 즉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곳은 당연히 집가 상승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한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일군 브랜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성, 인간의 본능이죠. 철수가 이름이 없는 아파트에 살아요. 영희는 누구나 들었을 때 알 수밖에 없는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에 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영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마음속에 남들보다 또는 같은 집단 안에서의 상대적인 어떤 우위를 점령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걸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값이면, 물론 같은 값이 될 수가 없겠지만요, 같은 값이면 일군 브랜드에 투자함으로써 같은 입지라도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서 간단히 준비를 했고요.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8곳, 전남 3곳, 광주 1곳, 조정지역 기준 안 됐다. 이달 해제될까? 라는 기사인데요. 머니투데이 권하순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국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대구,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 일부는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정령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했고요. 15일 정부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주정심이라고도 하죠. 요거를 개최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반기에 한 번씩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주정심은 지난 6월과 8월 각각 개최됐으며 8월에 동두천이 조정대상 지역에 편입됐다.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데 올해 2차례 개최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꼭 주정심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11월 주택 통계가 확정되면 시장 변화 요인 등을 살펴보고 규제지역 재검토를 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조건이죠. 직전 3개월 주택 매매 가격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1.3배를 넘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대구 지역은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구 등 8곳 모두 정량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표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해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1.3%, 1.3배, 네, 여기에 도달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걸 지금 보는 거네요. 서구, 동구, 북구, 광산구는 8월에서 11월 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유지해야 한다라는 어떤 뭐 그런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이 물량은 280가구에 그쳤으나 올해 8월 2365가구, 9월 2093가구, 10월 1933가구 등 매월 2000가구 내외로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지난 6월에도 정량 요건에 미달했던 전남, 순천, 광양은 11월 기준으로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여수도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남 규제지역 3곳 모두 해제 가능성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광주에서는 5곳 중 동구가 이번에도 정량 요건에 미달했다. 광주시도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검토를 건의한 상황이다.
뭐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정량 요건에 미달해도 지난 6월처럼 정상적인 요건을 따져 규제지역 해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고 있고 전국 아파트 값도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규제지역을 일부라도 해제해 규제를 완화한다면 안정세를 찾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일단은 뭐 규제 지역이 좀 광주도 일부 좀 해소가 돼서 해제가 돼서 또 양도할 것들은 양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 조정 지역을 지정할 때 이런 충정 여부를 만들어 놨잖아요. 뭐 또 해제가 요건이 된다라면 뭐 적극적으로 또 해제를 해서 물량이 나올 것들은 좀 나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뭐 겨우 집값 주춤한데 민관연구소 일제히 내년도 상승 이라는 기사인데요. 요건 한번 내용만 슬쩍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전세 가격 상승세의 유지도 좀 무게가 있게 거론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내년에도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참 이게 그래요.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국은행에서도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늘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갑작스런 급등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가의 어떤 안정성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정부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어떤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락을 원치는 않죠. 왜? 결국은 하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라든지 어떤 금리 인상도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그런 규제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의 어떤 역사들을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어떤 금리 인상 또는 규제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면 풀어줄 것인데요. 문제는 그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점이 되겠죠.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고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연구단체들이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 직전이라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집값 안정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전망이라 주목된다.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전망도 좀 달라졌다 또는 다르게 전망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집값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렇죠. 수요는 늘 많아요. 서울권의 대기 수요는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1,500만 명이. 그런데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 상승과 맞물려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및 임대 부담이 내년에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그렇죠. 네. 결국은 규제로 인한 어떤 세금의 상승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민층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물가가 오른다거나 월세 가격이 오른다거나 해서 그 세금을 충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주려면 공급을 늘리든지 아니면 시장에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해 주든지 하는 방법이 중요할 텐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5%, 전세 가격은 3.5%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각각 3%, 3.5% 상승할 것을 예상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장률, 기준금리, 주택수급지수 등을 고려한 결과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지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형 지역과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누적 공급 부족을 발생시켜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라고 주사년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주택시장 수요 공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문제다. 정말 시장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주택자 때려잡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정말 전문가들의 시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주사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인구 감소와 주택 보급률 100% 달성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고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 것이 패착이라고 지적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실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출범 초 공공택지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3기 신도시 택지 지정에 착수하는 등 공공택지 부족 문제를 간과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맞아요. 정말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 때 이후에 말년에 택지 공급이 일괄 중지가 됐죠. 광주 같은 경우는 용산지구 쪽을 마지막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택지 공급이 한번 되면 입주 시기까지 10여 년이 걸려요. 택지가 지정이 됐다고 바로 분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십수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가 지정이 또 새로 돼도 1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야 그쪽에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공급은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수요에 걸맞는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5%, 전세 가격은 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수도권은 각각 7에서 7, 5%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다. 양도세 강화로 인해 증여 물량이 증가하며 세대 내 거래가 되는 거죠. 결국은 거래 물량 및 공급이 감소해 결국 수요 위축에도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연하죠. 수요가 위축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이 되겠죠. 네. 수요 억제 논리에 맞춘 금융 조세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8월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와 시장 가격에 거래되면 내년 주택 전세 시장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6.5%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규제로 눌려있던 집주인의 심리를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상승폭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2년 연장 계약 시 5% 이상 집값을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이 연장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폭 상향된 가격으로 전세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말 너무 짧아요. 생각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또 이렇게 두드러 맞는 거 아닙니까? 4년 뒤가 되면 그 물량들이 또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안타깝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물건들이 이제는 시장가에 맞춰서 대폭 상향된 가격으로 전세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시장의 어떤 논리를 무시하는 행위죠. 전세 2년 연장 계약 시 5% 이상 집값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약갱 신청권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시장 가격으로 전세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을 기존 계약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금액을 어디서 마련해서 똑같은 집의 전세를 또 재계약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근 집값이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세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단기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내년 집값 안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말 언제까지 규제를 통해서만 집값을 잡으려고 하려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말 시장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시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민들을 위한 또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그 시장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누구 하나 피해보지 않는 그런 어떤 주택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좀 일관성 있는 정말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 상승 사실은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동성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돈이 계속해서 풀리는데 어떻게 자산 가격이 하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경자노소 가족분들도 어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집중을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정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투자하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좀 격해졌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요. 네, 현명한 투자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우리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